안녕하십니까 포대인입니다. 자, 오늘 15강 이미지 보정 첫 번째 시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미지 보정을 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보정한다, 색상을 보정한다, 채도를 보정한다, 명도를 보정한다, 그런 얘기들이죠. 자, 그럴 때 블라이트니스하고 컨트라스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지 보정을 하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이미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블라이트닝 컨트라스트 가장 간단한 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거, 레벨과 커브란 걸 이용해서 이미지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 촬영된 이후에 이미지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촬영 이미지 노출 보정하기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포스터 제작을 통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라이트닝 컨트라스트의 이해입니다. 자, 촬영 후 비교적 간단하게 이미지를 쉽게 보정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블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입니다. 밝기, 블라이트니스는 밝기고요. 컨트라스트는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조금 밝게 처리하고요. 컨트라스트를 좀 강하게 주면 보다 선명한 이미지. 자, 좌측에 있는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 촬영된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블라이트닝 컨트라스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밝고 컨트라스트 강하게 줘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간단한 거니까 바로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요게 완성본인데요. 실제로 촬영을 하고 후보정을 하지 않은 그림을 보면 약간 빛이 모자라 갖고 어둡죠. 어두운 감도 있고 컨트라스트 약간 떨어집니다. 자, 이런 거를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미지를 보정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이미지,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보정하는 명령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자, 메뉴바에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어드저스트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보정이란 뜻이에요. 이미지를 보정한다는 것, 색상을 보정한다, 명도를 보정한다, 또는 채도를 보정한다. 그래서 블라이트닝 컨트라스트부터 시작해서 레벨 커브 쭉 내서 이퀄라이즈까지 굉장히 많은 명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쉽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또는 취미로 포토샵 사진 촬영을 하는 입문자로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블라이트닝 컨트라스트예요. 자,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메뉴도 옵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정하는 방법이 블라이트닝스는 밝기예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슬라이드 막대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점점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그죠? 반대로 왼쪽으로 가져가면 점점 어두워지겠고요. 자, 컨트라스트는 말 그대로 컨트라스트예요.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점점 선명해지고요. 그림이 왼쪽으로 가져가면 점점점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약간 우중충하게 찍혔는데 이런 이미지를 수정된 것처럼 좀 밝게 화사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블라이트닝 컨트라스트 들어가셔갖고 밝기도 약간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약간 높여볼게요. 그러면 원래 그림이 우중충했지만 이렇게 금방 단시간 내에 이미지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벨이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또 이미지를 보정할 수가 있는데, 레벨은 명암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정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너무 노출이 심해갖고 좀 뿌옇게 색이 날아간 여기 무슨 약간 뿌연 느낌이 들죠. 이거를 레벨을 이용해서 좀 강하게 명암값을 대비를 강하게 해줘서 조금 컨트라스트를 높인 효과입니다. 자, 그럼 레벨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미지가 요 이미지겠죠. 자,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딱 봐도 색깔이 이런 부분에 색이 많이 날라갔죠. 그죠? 이런 거를 어떻게 레벨을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면 이거죠. 자, 딱 봐도
오른쪽 그림보다는 왼쪽 그림이 이제 요 왼쪽 그림이 후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 촬영 직후의 사진이고요. 이것을 노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후보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선명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방금 사용했던 블라이트니스는 밝기하고 컨트라스트를 조정했지만 지금 살펴볼 그 레벨은 명암값만을 이용합니다. 자, 이미지 물론 마찬가지로 보정이니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레벨이라는 곳을 딱 들어가면 이런 부분,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자, 여기 검정색이 있고 여기 밝은 색이 있어요. 이 그림을 나타내는데 가장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까지의 분포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어두운 색은 이 정도 있다. 가장 어두운 색은 없나 봐요. 그죠? 거의 없죠. 그러다가 점점점 있다가 또 없다가 밝은 색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여기서 컨트라스트를 높이기 위해서 어두운 색 면을 좀 증가시킬게요. 그리고 밝은 색 면을 약간 줄일게요. 그러면 컨트라스트가 조금 강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좀 밝게 처리를 해본 겁니다. 밝은 색은 더 안 줘도 되겠네요. 워낙 많으니까. 어두운 색만 좀 조절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원래 좀 이렇게 뿌옇게 색이 날라갔는데 이거를 컨트라스트를 좀 더 강하게 줘가지고 금방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검정색 스포디가 있고 하얀색 스포디가 있죠. 얘 가지고 나는 이 그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두운 부분 어딜까요? 요런 부분이 가장 어렵겠죠. 요런 부분을 꼭 찍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절대치로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되면서 나머지 톤 정리가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하얀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밝은 색 부분을 찍는 거겠죠. 네, 이렇게 찍어서 근데 이 그림이 워낙 밝기 때문에 밝은색 부분은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레벨은 명암 값을 이용해서 이 그림의 명암, 컨트라스트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를 강하게 극하게 주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레벨 사용 방법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레벨을 이용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 알아볼게요. 이렇게 모서리가 날카롭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좀 꺼내야 되겠죠. 자, 요거 그냥 할게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뭐 이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 나는 만약에 별 모양이 필요해요. 그러면 별 모양을 펜툴로 그려도 되는데 일단은 요거 여기 있는 템플릿 모양 갖고 쓸게요. 자, 별 모양이 있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레이어 클릭하면 별 나오고요. 자,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버리고 우리 채널 배웠었죠? 알파 채널은 블랙과 화이트만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가득 칠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제해놓고 나서 저기 날카롭게 처리된 부분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필터에 들어가면 블러가 있어요. 블러. 이미지를 뿌옇게 만드는 그 효과죠. 블러에 가우시언 블러라는 게 있는데 가우시언 블러 들어가서 레디어스 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미지가 됐건 채널이 됐건 점점 뿌옇게 날아갑니다. 그죠? 수치가 높을수록 날아가죠. 이렇게 높여서 날아가면 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겠죠. 아까 날카로웠는데 오케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둥글게 처리한 건 좋은데 둥글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 경계면이 뿌옇게 날아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 1 클릭하면 선택형이 잡히고요. 레이어 와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색을 칠하면 이렇게 뿌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깔끔하게 면이 보정이 돼야 돼요, 면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채널에서 돌아갈게요.
예. 채널에서 블러를 이용해서 뿌옇게 지금 둥글둥글 만들어놨죠. 이 상태에서 명암값을 조정하는 것, 레벨을 이용합니다. 레벨 들어가서 이 중간 톤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 부분을 이렇게 경계면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중간 톤이 없어졌으니까 중간 톤이 굉장히 조금밖에 없겠죠. 이제 중간 톤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면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서리가 둥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간단한 것도 한번 해보면 이거 해볼까요? 이거 폴리건으로 오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채널에서 만들면 되겠죠. 채널에서 바로 오각형을 이렇게 만들고요. 네, 됐습니다. 자,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주고요. 수치를 한 15 정도 줄까요? 자, 다음에 레벨 들어가서 어떻게 중간 톤을 없애버리면 중간 톤이 지금 문제인 거니까 중간 톤을 없애버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금세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선택 영역을 약간 옮길게요. 그다음에 보면 이렇게 중간 톤 없앰으로써 내가 원하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응용한 거죠. 레벨이 명암값을 가지고 조절하기 때문에 레벨을 응용해서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커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레벨하고 비슷한 방법인데 약간 전문적이고 처음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갖다가 커브를 이용해서 좀 밝고 밝기도 조정하고 채도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꺼내 보도록 할게요. 요거 꺼내 볼까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컨트라스트가 강한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를 들어가면 레벨 밑에 커브가 있죠. 자, 그래프를 갖고 하는데 커브는 밝기와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블라이트와 컨트라스트를 같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져가면 이미지가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죠. 밝아지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그래프를 내려주시면 좀 더 강하게 대비가 밝고 어둠의 대비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미지를 자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했던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고 컨트라스트가 강하게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커브는 블라이트니스하고 레벨처럼 조금 쉽게 단기간 내에 여러분이 정복할 수는 없고요. 많이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최상의 최적화된 그림을 얻어낼 때까지 여러분이 많이 써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커브를 시작하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조정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예요. 원래 원본 이미지가 이랬는데 여기다가 커브를 조정을 했죠. 커브로. 그러면 원본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죠. 백그라운드. 여기서 커브를 조정을 하고 나면 커브를 제가 이렇게 조정해 볼게요. 조정하면은 조정은 됐는데 오케이를 해보면 원본 이미지의 이미지를 보정을 했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이 이미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원본 이미지를 돌리려면 작업을 돌리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보정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요.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보면 보정 레이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우리가 알아봤던 블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 레벨도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커브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정 레이어가 나옵니다. 자, 레이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레이어는 별도의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정 레이어는 별도의 보정 레이어 있죠. 얘가 이 밑에 있는 녀석을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해주고 어둡게 해서 좀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우리 닫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원래 원본 이미지는 훼손된 게 아니죠. 원래 원본 이미지 위에 새로운 보정 레이어가 나온 거기 때문에 훼손이 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보정 레이어를 눈을 가림으로써 원본을 살릴 수가 있고요. 또는 아예 갖다가 버릴 수도 있어요. 삭제를 해보면 다시 원본 이미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이런 메뉴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메뉴를 쓰는 것보다는 보정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하곤 합니다. 수정하고자 할 때는 바로 더블 클릭만 하면 다시 그 조정했던 커브 그래프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정 레이어를 쓰는 습관을 많이 들이신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마스크가 있는데요. 보정 레이어를 적용할 때 마스크를 이용해 적용할 수 있어요. 하얀색이니까 지금 전부 다 하얀색이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라디언트 툴 가지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마스크에. 그러면 마스크의 검정색은 이미지를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보정 레이어죠. 마스크의 검정색은 보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만 보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일부분, 어떠한 특정한 부분만 보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브, 블라이트니스 앤 컨트라스트하고 레벨하고 커브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품을 어떤 제품을 찾아보면 우리 옛날에 그 예전에 카메라 그 학습을 할 때 칼빈 값이라고 있었죠. 그죠? 색 온도에 따라서 색이 촬영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자, 여기 원본 사진을 보면 색이 너무 낮아요. 해가 질 때 오후 늦게 촬영을 했던가 아니면 실내 촬영할 때 뭔가 색 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잘못 맞춰갖고 누렇게 된 거죠. 이것을 색 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 이 피사체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색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컬러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빵 이미지, 예, 요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누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거죠. 해가 질 때 낮은 색 온도에서 그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컬러 바란스에 들어가서 옐로우가 많은 거니까 상대적으로 옐로우가 많은 거니까 옐로우를 줄여요. 그죠? 그 다음에 마젠타를 약간 올려줄까요? 예, 그러면 원래 얘가 갖고 있는 고유, 피사체 고유의 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원래 이렇게 누런 그림에서 색이 보정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보다 어떤 방법? 보정 레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컬러 바렌스 보정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색 보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색 보정을 할 때는 많이 쓰는 게 블라이팅 앤 컨트라스트, 레벨, 커브, 그 다음에 컬러 바렌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사용했던 휴 세츄레이션도 있죠. 이 기능도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 정도는 꼭 반드시 알아두시면 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미지 보정하고 우리가 배웠던 빵빵빵빵 구멍이 뚫려 있네요. 패턴이겠죠, 패턴. 이런 패턴 작업도 해보고 해서 포스터를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물 먼저 꺼내 볼까요? 자, 이런 거죠. 자, 일단 도화지를 꺼내 보는데 도화지는 저는 600에 800짜리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여기 올릴 이미지를 찾을게요. 이미지를 예, 요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크죠. 그래서 프리트랜스폼 가지고 약간 축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약간 누런색
누런색으로 만들어줘서 여기다가 가득 채우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멍을 빵빵빵 뚫기 위해서 패턴 작업을 한번 할게요. 뉴 새로운 도화지 꺼내는데 조그맣게 대략 한 50 정도로 해볼까요? 자, 50 정도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중앙을 맞추고요. 지금 빵빵빵 구멍이 뚫린 패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다가 정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됐고요. 여기다가 검정색을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자, 요 모양이 패턴으로 등록되면 되는 거죠. 오늘 약간 더 키울까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define 패턴, 에디트에 define 패턴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해도 되고요. 자,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화면 가득히 채울게요. 자, 필로 채우면 되겠죠. 필, 패턴 채우겠다. 방금 내가 만든 패턴. 자,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빵빵빵 요 동글동글한 패턴 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3번을 클릭을 하면 아이고. 여기서 패턴을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여기 하얀색 여기 투명해야 되겠죠. 자, 패턴을 좀 다시 만들게요. 자, 필에 뉴에 아까 50이 50이었죠. 네,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패턴을 좀 다시 만듭니다. 가운데 맞추고 가운데 맞춰서 자, 원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 검정색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다음에 요 하얀색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죠? 하얀색 부분은 있으면 안 되니까 백그라운드 눈을 가려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요. 요 모양을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define 패턴. 자, 됐고요. 다시 원래 그물 와서 패턴을 이제 채우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요. 에디트에 필에 define 패턴, 방금 내가 만든 패턴을 화면 가득히 채우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3번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투명하게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빵빵빵 구멍 뚫린 여기만 선택이 되겠죠. 자, 확인됐고요. 자, 여기서 결과물 보면 빵빵빵 구멍 뚫린 게 외곽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외곽은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만 필요해. 그래갖고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사각 선택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필요 없는 거니까 날려버려야 되겠죠. 셀렉트에 인버스 선택 영역 반전이었죠. 선택 영역 반전시킨 다음에 델리트로 날려버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3번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빵빵빵만 표시만 나왔고요. 자, 레이어 3번 눈 가리고 실제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건 요 이미지에서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레이어 2번으로 온 다음에 키보드의 델리트 키 이용해서 구멍을 빵 뚫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별 모양도 필요해요. 그러면 자를 꺼내서 룰러에서 가운데를 딱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요. 별 모양을 만드는데 커스텀 쉐이프 툴 중에 별 모양이 있죠. 네, 별이 여기 있죠. 자, 얘 가지고 또 가운데를 기준으로 Alt와 Shift를 이용해서 이렇게 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별 모양대로 이 누런 종이를 뚫어야 되는 거죠. 지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잠시 가리고 컨트롤 키 이용해서 별을 클릭을 하면 선택형이 나오고요.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눈 가려서 잠시 안 보이게 할게요. 다음에 누런 종이 쪽으로 와서 델리트 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별 모양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업할 건 이 누런 종이가 그 오래된 느낌이 나야 돼요. 종이의 질감이.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는데 자,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만든 다음에 필터에 들어가시면 렌더에 크라우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구를 만드는데 얘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 앤 화이트죠. 그래서 크라우드 명령을 주면 블랙과 화이트를 이용한 이런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필터에 들어가셔갖고 필터 갤러리 들어가면 무지 많은 그 필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블러시 스트로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스페터라는 걸 주면 그 구름이 원래 구름이 이렇게 좀 부드러웠던 게 약간 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수치를 최대한까지 늘려주시면 이렇게 강한 느낌이 나오고요. 오케이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필터를 적용해서 좀 강한 컨트라스트가 강한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얘의 블렌드 모드를 다큰이나 멀티플 뭐 이런 것 쪽으로 하나 어두운 색만 합성하기 위해서 주면 밑에 있는 갈색 이미지하고 합성이 어두운 색 부분, 하얀색은 다 날아가 버리고 어두운 색만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고요. 자, 이 작업을 한 다음에 비슷한 작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놓고요. 똑같이 필터에 렌더에 크라우드 명령을 이용해서 구름 만들어 주고요. 자, 다시 필터에 들어가서 필터 갤러리에 들어간 다음에 아까는 스페터를 이용했죠.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아티클에 컷 아웃이라는 명령을 주면 이렇게 그 색깔이 단순해집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단순화 시켜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렇게 어두운 면만 합성이 되면서 종이의 질감이 점점 오래된 질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개를 했는데 두 개가 너무 강하게 보이죠? 밑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안 보이죠? 그래서 퍼스트 효과를 이용해서 조금씩 톤을 다운 시킬게요. 얘는 한 30 정도 주고 얘도 한 30 정도만 줄게요. 그래서 있는 둥 마는 둥 효과만 조금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하얀색을 좀 칠해 줄게요. 자, 여기서 필터에 우리 언젠가 써본 것 같은데 노이즈 있죠. 오래된 종이는 좀 이렇게 거칠고 질감이 거칠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 애드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좀 노이즈를 높일까요? 높여주고 다음에 얘는 멀티플을 줄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조금 그 지저분한 듯한 느낌의 종이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어퍼스트 효과 이용해서 적당히 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색상이 지금 약간 그 결과물은 다른데요. 색상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 때 여기 색상 있죠? 요 색상을 정할 때 잘 정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종이의 색상은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종이가 여기 접혀 있는 한번 접었다 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아까 노이즈 줬었죠? 이 노이즈를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해서 아까 우리 가이드라인 정해놓은 거 있죠? 이거 막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으로 노이즈를 이렇게 반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쪽만 더 얻어줬고요. 자, 얘는 어퍼스트 효과 약간 올릴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너무 다 이렇게 어두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효과를 이용할게요. 마스크 씌운 다음에 마스크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만 강하게 될 수가 있겠고요. 한 번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레이어를 카피를 해서 두 개 정도 겹쳐 놓으면 좀 더 강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맨 위 상위 레이어 올라가서요. 여기서 여러분이 휴 세츄레이션이나 컬러 바란스 가지고 색깔을 약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컨트라스트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때그때 취향에 맞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는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외곽에 오래된 종이니까 약간 어두운 비네이팅 효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비네이팅 효과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검정색 가득 채운 다음에 사각 선택 툴 가지고 이 안쪽 적당히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패더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래된 종이의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포스터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이미지를 보정하는 대표적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 정도쯤은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미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블라이트닝 컨트라스트, 다음에 레벨 커브, 다음에 블라이트닝 컨트라스트, 레벨 커브를 이용할 때 메뉴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 한 번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기 전까지는 그 원본 이미지가 훼손되죠. 그래서 사용하는 보정 레이어가 있었죠. 보정 레이어 이용하는 거 꼭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미지 보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